예, 시장의 주요 이벤트와 포인트들을 짚어보면서 그러면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그 소식들 그리고 변화들 부분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분할 발표를 이미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우지수에 대한 어떤 편입 비중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주식 분할이 나타나는데요. 과거의 그런 주식 분할 사례들을 보면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그걸 빠지는 걸 선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해외 선물 쪽에서는 미국 쪽 선물들은 다 플러스거든요. 그러다가 좀 이제 상승폭을 줄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데에서도 우리 시장이 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주식 분할 같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다우지수 쪽에서의 이 편입 종목 변화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나타난 변화는 사실 절대 주가가 낮은 종목들을 다 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락 추세 종목들이 또 그런 저가 쪽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레이시온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30개 중에서 22번째고요. 엑슨모빌이 28번째고 화이자 같은 경우가 30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에 있는 주가들을 다 빼버리고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3개, 하니웰이나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암젠 같은 경우가 껴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변화되는 게 이제 종목이 변화되는 것이긴 하지만 업종이 변화된 건 사실 엑슨모빌하고 세일스포스닷컴이 맞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다 비슷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아마도 제가 이 실적 발표 초반에 8월 초에 저 세일스포스닷컴하고 제가 페이팔하고 다큐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쪽 서비스, IT 서비스 업종이 좀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면서 글로벌 영역을 이렇게 좀 넓혀가고 있다,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일스포스닷컴하고 페이팔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미국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번째에서 놀거든요. 네. 20에서 30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페이팔이 약간 좀 시가총액은 높았는데 이 결제보다는 이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하는 세일스포스닷컴을 좀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저런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나스닥하고 다우 자체도 좀 이게 흐름이 좀 디커플링이 됐었단 말입니다. 좀 덜 올랐단 말입니다, 다우가. 그래서 저런 세일스포스닷컴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좀 그 편입된 비중들이 IT 쪽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디커플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탄력성이 나스닥 쪽이 강했기 때문에 좀 그쪽을 좀 선호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좀 차별적인 요인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우 쪽 해외 선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다우하고 우리가 좀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저런 식의 편입이 돼버리면은 이제 다우하고 또 우리도 또 디커플링이 되는 게 아닐까. 다우가 나스닥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흐름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쪽은 또 디커플링이 다우나 나스닥 이쪽 다 우리가 좀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안 좋은 뭐 사인들이나 혹은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진짜 지표들이나 수치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안 본 사이에 잭슨홀 미팅 지나가면서 여기서 또 평균 인플레 목표제도 다행히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여전히 우상향 추세에 대한 확신은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국 시장이 좀 쫓아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너무 디커플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좀 흘러왔었는데 괜찮게 흘러왔었는데 이게 8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우리 혼자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니까 해외 쪽에서 좀 방역 쪽이 좀 허술해도 그쪽에서 어떤 차단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외국 쪽을 해외 쪽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 쪽 영향을 지금 자국 내 영향을 좀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도 좀 계속 가져야지 그나마 좀 버틸 텐데 미국이 좀 흔들리면은 약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 쪽을 좀 점검을 해보고 그걸 따라가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든 것이 7월 달에 PCE, PI 지수 제가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되는 게 물가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물가 목표 관리제 이거하고 바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대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권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 박스권으로. 그래서 오른쪽 옆에를 보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3월에 안 좋아졌다가 지금 빨리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반등하는 거는 쉽죠. 안 좋았다가 그걸 회복하는 건 쉬운데 과연 이제 저 2%대까지 저런 각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려면은 왼쪽에서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부터는 그 각도가 점점 낮아지고 어느 정도 2% 안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등락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전년도하고 전월달하고 이거 비교를 하니까 좋아진 다음하고 비교를 하면은 더 좋아지려면은 더 이게 상승 각도를 높여야 되고 이게 한마디로 미분을 해가지고 그 각도를 계속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진 것이 나빠졌다가 좋아진 다음에 그거 각도를 계속 안 좋아진 거에서 올라온 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잠재 성장률 1.5에서 1.7 사이에 근접을 한 다음부터는 쉽게 가지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점을 형성하고 고점까지 한 3년이 걸려요. 저게 한 1%에서 2% 사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1%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쪽에서 만약에 2%가 돼도 뭐 정책을 안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표에 나타났었던 저 빨간선 박스권까지 가게 만들겠다고 8월 초에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재무부는 저기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FRB는 그것이 도달을 해도 정책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향후 2년까지도 지금 정책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중기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저 안에 이제 변수가 되겠죠. 미국도. 만약에 저걸 흔든다면은 그러면 약간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다만 근데 중요한 건 저거죠. 그게 흔들어져 가지고 저런 물가가 상승률이 점점 또 다시 원위치되거나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정책이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쪽 영향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정책은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전 빨간 박스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2%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크게 시장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의 추세가 지속이 된다. 중기 추세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시장이 연준이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줄 거야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장 반응도 좀 보자면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그 중장기 국채 금리 그 오르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이게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한 연준에서도 계속 완화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의미 부여를 어디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연속으로 보여드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딴 걸 가져오는데 오늘은 똑같은 표를 업데이트만 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전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저렇게 오렌지 박스권의 키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걸 뚫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좋아진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3월이나 6월 정도를 확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저렇게 올라온 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저것이 뜻하는 것은 결국 경기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경기 회복 때문에 단기물 까만색 아래쪽에 있는 까만색 선은 사실 변하지가 않고 있죠. 단기 경기는 별로지만
위쪽의 흐름에 10년물, 30년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중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채권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지금 보기 시작했다. 시장은 드디어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그것을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자산 시장이 별로 충격을 안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입찰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공급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7년 만기 국채가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47배가 돼가지고 8월 중에 저점 형성하고 다시 미국 국채가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금리도 좀 괜찮게 0.5%대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네. 결국 뭘 뜻하냐면은 입찰 때마다 제가 FRB 쪽에서 어떤 코멘트를 좀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건드려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 만약에 저 금리가 저렇게 튀어오르지 않았다면 국채 가격이 계속 하늘 꼭대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럼 응찰률이 낮아지고 오히려 응찰 채권 수익률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인데 저런 모습으로 약간 좀 틀어짐으로 인해서 응찰률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네. 사자가 네.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경기 흐름에 대한 코멘트는 사실 고차원적으로 채권 시장을 좀 만들어줬다. 형성을 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저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면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저것 역시 마찬가지로 FRB의 컨트롤 하에서 지금 채권 시장이 자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다우에 주식 분할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건 큰 흐름에 있어서의 잔 물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은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경기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펀더멘탈 쪽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아쉬운 건 이런 것을 한국 시장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짧게 미국 내에서 분위기나 상황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신흥 시장으로까지 유동성이 옮겨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 표 하나 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까만색 선이 푸른색 선이 미국의 금리거든요. 저게 좀 더 빨리 내려오고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선, 그러니까 저 푸른색 선과 빨간색 선이 좀 가까이 와줘야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겁니다. 네. 아직은 멀죠. 하지만 저게 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좀 더 가까이 오고 빨간색 선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오늘같이 이렇게 좀 많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좀 수급도 개선될 가능성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빨리 간격이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매도하는 것도 이제 질려서요. 좀 신흥 시장으로 유동성이 옮겨갈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들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